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 헌법재판소 유로 안전기구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또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판결, 그리고 또 FOMC 회의, 또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이런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판결. 일단은 증시 전반에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M에 대한 유로존 주요국들 중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27%의 지분을 출자를 하는데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시장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ESM에 대한 위헌소송의 일부인 그 ESM 집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독일 헌재의 이번 ESM에 대한 합헌 판결로 향후 유로존 재정 통합을 통한 로드맵 구축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로 ESM이 이제 다음 달 8일 출범 가능해짐에 따라서 유럽 재정 위기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마련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EFSF에 남아있는 자금이 대략 2천억 유로에 불과하고 또 유럽중앙은행이 무제한적 국채 매입이 유통시장에 한해서만 이루어지지만은 ESM이 출범하게 된다면은 ESM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취약국들의 그 국채 수익률의 안정적인 추이를 유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독일 헌재가 ESM의 합헌 판결과 함께 ESM을 비준할 때 ESM의 부채 한도를 최대 1,900억 유로 규모로 제한해야 한다는 첨부 조건 이런 부분들은 일단 독일 입장에서는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은 재정 취약국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라고도 인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첨부된 이런 전제 조건들로 인해서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독일과 또 여타 유로존 국가들과의 갈등이 더 강해질 소지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 유럽 재정 위기가 재부상할 때 유로존 영내에서 국가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정책적인 대응이 다소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독일 헌재 합헌 판결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만약에 하나 ESM의 위헌 판결 시에는 ESM 출범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페인 등 재정 취약국들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안전판이 상실됨에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증시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간밤 유럽과 미국 증시 소폭이나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번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유로존 안정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이 이제 다가오면서 합헌으로 판결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종을 이뤄왔었고요. 어제 코스피를 비롯해서 최근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이런 낙관적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독일 헌재 ESM 합헌 판결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다소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위험자산 선호를 더 강화시켜주면서 글로벌 증시의 최근 상승세를 더 견고하게 가져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이 재정 취약국들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상승한 데 이어서 독일 헌재의 ESM 합헌 판결은 또다시 유럽중앙은행발 랠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 모멘텀을 좀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 헌재의 합헌 판결로 오는 주말로 예정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직후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시기 등 반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에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충분히 기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95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일단 독일 헌재 판결이 좀 우호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미국의 Q3 단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 여건은 좀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9월 동시 만기일을 맞이해서 일단 과대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현재의 양호한 스프레드 수준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차익 잔고는 롤오버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럽 재정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미국의 Q3 단행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의 경기 부양 가능성 등 주요국들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 모멘텀에 주목한 전략이 현재 시점에선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중기적으로는 IT,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유럽 리스크의 완화와 또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은행이라든지 기계, 정유업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